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미리 캔버스, 감마, 캔바 등으로 만드는 이 프리젠테이션은 실질적인 환경에서 어떤 정의와 프리젠테이션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청중들에게 발표하는 그 스킬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프리젠테이션은 목표가 명확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일반적인 대화 수단이 아니라 1대 다의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하고요. 목표 지향형의 그 방식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적인 행위로도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현대사회에서의 특징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면 조직사회에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개인이나 조직의 그런 핵심 역량으로도 구분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프리젠테이션 역량입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계약 성사율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계약의 성사율이 약 43% 정도,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의 계약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그 근거 자료가 있고요. UCLA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청중을 38% 이상 유치한다. 시간이 약 40% 정도 시간이 절약이 된다. 매출은 23% 정도가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효과적으로 비즈니스 계약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식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정보, 아이디어, 사건 등을 아주 명확하게 사실 기반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표이고, 설득력으로도 또는 동기부여로도 상당히 높은 전달력이 있다. 그래서 전달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제가 시각적인 거는 계속 주황색 계열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설득에 대한 게 이거예요. 정보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달 방식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내용 품질이 아무리 100%라고 해도 전달 방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50%에 대한 확률을 갖고 있고, 내용 품질은 90%인데 전달하는 방법이 80%라고 하면 설득의 효과가 72%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도 발표나 전달하는 방법이 미흡하면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가 전체 전달력의 55%나 차지하고요. 청각적인 게 38%, 언어적인 효과가 7%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전달하는 구성에 있어서 시각적인 디자인이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전달 매체로 전달 매체가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에 대한 것도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4P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실행하는데요. 계획할 때도 물론 목적이나 청중, 장소에 대한 사전 분석을 하고요. 준비할 때도 테마나 스토리보드, 시각에 대한 보조적인 모든 것들, 그리고 연습도 리허설을 많이 하셔야 되고, 실행할 때도 오프닝에서 클로징까지 자신감 있는 전달과 상호작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테마를 선택할 때는 청중을 분석하면 청중이 누구인지, 니즈가 어떤 건지, 의사소통은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를 명확하게 할 때에는 정보나 내용들을 전달할 때 어떤 부분을 전달할 건지, 그리고 무엇을 전달하고 성과 지표로는, 성공 지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시간 관리에서 발표 시간이 10분, 30분, 1시간 또는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저처럼 지금 25분 또는 20분 단위로 끊어서 할 땐 섹션에 배정된 시간에 대해서 할당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중요하게 내가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한 근거라든가 반대 의견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콘텐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기본 구조에 대한 거를 이제 잡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절차부터 이제 기획이나 내용,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집중해서 본다면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원칙을 적용하는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그리고 관련성 있고 또 기한을 잘 지킬 수 있는, 이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목표가 잘 정의가 됐는지, 성공 지표가 설정이 되는지, 이게 목표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청중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누가 어느 정도의 인원이 어떤 직급을 갖고 어떤 부서의 사람이 어떤 배경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정량적인 것. 근데 이거를 정성적으로 끌고 오면 관심사와 우려사항이나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청중에 대한 프로필에 따라서 그 청중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할 때는 자료에 대한 통계, 연구결과, 사례, 기타 등등의 모든 자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러한 근거가 어떤 핵심 전달하는 정보의 데이터나 내용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꼭 그 출처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에 근거한, 그래서 출처를 명확히 해서 해당 내용이 사실적인,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내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요건 근거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근거나 내용에 있어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 시나리오나 내용을 의거해서 서론, 본론, 결론 방향,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에 대해서 공감부터, 우리 앞서 디자인 싱킹이라든가 컴퓨터 싱킹이라고 하는 것을 본 것처럼 해당하는 내용에 있어서 전체 문제를 분석해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과 그거를 할 때 효과 방안이나 이제 성공 방안 같은 것도 이제 제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각 자료로는 디자인에 대한 원칙을 이제 적용할 때는 키스라든가, 우리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하나의 슬라이드, 그래서 데이터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데이터에 의거한 디자인, 데이터에 의거한 형태,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적 요소나 내용들 보실 때, 그리고 그것을 리허설하는 방법에 혼자 대본이라고 하는 걸 읽으면서 시간 측정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 동료나 다른 이제 발표를 하면서 모의 발표를 해 보시는 것 좋죠. 그리고 발표하고 이런 피드백 사건에 대한 거 수집하셔서 시간을 지켰는지, 또는 발표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질의응답에 대한 것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질의응답으로도 난감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 단계, 초급의 연습 단계라고 하면 기록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기본 그 내용이나 대본을 완전하게 숙지하는 것, 그리고 시간 측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간에 대한 것도 예측해서 전체 발표 시간이라든가 그것들을 보여줄 때의 시간적인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음성에서의 목소리 톤, 속도, 말버릇, 그 다음에 이런 그 제스처 같은 거 연습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내용이 끈김이 없이 전달하는지, 시간이 적정한 건지 매일 연습하시면서 10분, 15분 짧게, 전체 시간보다는 조금 짧게 끝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한다라고 하면 실제 발표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한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에서는 동료 리허설과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제 실제 발표하는 것과 같은 환경이나 아니면 그 환경이 아니어도 발표나 실제 청중 앞에서 하는 방법적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타이밍이나 흐름 연습을 통해서 이런 측정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전환 단계에 갈 수 있는지,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전달하거나 또 그런 흐름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질문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도 만드시는 게 좋죠. 예상되는 질문이 있다면 그런 질문 리스트도 만들어 보고 그 질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질문 리스트 작성하고 답변을 해가면서의 해당 사안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말하는 순발력이라고 하는 걸 좀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녹화해서 자기 분석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녹화한 것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청중 등의 반응이라든가 돌발 질문에 내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피드백이랑 하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3명 이상의 서로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표해 보시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발표 연습을 하시면 이제 고급 레벨로 실전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발표 장소의 조명, 음향, 공간감에 대한 거라든가 체험, 현장 적응력이 조금 극대화될 수 있고요. 장비 고장이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 난처한 질문 등이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멘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해서 이런 발표나 루틴에 대한 걸 좀 파악하는 게 좋고요. 다중 버전으로 3분, 5분 요약 길이에 대한 버전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연습하거나 좀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나 실제 발표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하신다거나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가이드를 좀 제시를 해본다고 하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입장했을 때 바른 자세, 그리고 청중과의 아이 컨택이에요. 심호흡을 하는 긴장을 완화하는 방식도 있고, 긴장하게 돼서 이런 떨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과 공간을 장악하는 카리스마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런 공간 장악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이제 입장에서,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부터는 강력한 훅이 있겠죠. 오늘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인사와 같이 이제 그런 청중을 압도하는, 그래서 핵심 아젠다에 대한 거를 발표하시는 게 좋고요. 본문에서는 이제 373 법칙이라고 해서 전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전개 방식, 그리고 스토리와 데이터에 대해서 결합하면서 청중의 반응에 빠른 템포, 3분, 5분 빠르게 할 수 있거나 시간에 대해서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을 내릴 때에는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투 액션이에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전달해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달하는 임팩트 있는 마무리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고요. 퇴장 시에도 해당하는 발표 내용이나 이것들을 청중들이 더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질문도 경청해주고 누구누구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요 내용이 맞으신가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도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3가지 핵심 유형을 볼게요. 누가 몇 명이 오고 어떤 태도로 듣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건지. 물론 이제 발표하는 데에서는 발표자보다 더 전문가가 올 수도 있고요. 또 발표하는 상황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맞닥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중의 인원이나 관심도나 이런 우호적인 거나 비판적인 태도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분석적인 스타일의 6명에 대한 걸 좀 예시 들고 또 더 집중적으로도 살펴볼게요. 분석적인 스타일에 우리가 뭔가 통계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주면 조금 더 이해나 이게 정확한 분석에 의한 것이구나, 신뢰도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전문가 스타일이라고 보면
이런 지식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발표에 대한, 그래서 전문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성급한 스타일인 경우에는 빠르게 두 갈식으로 결론에 대한 것부터 같이 비춰주면서 얘기하는 게 좋고요. 많이 즐긴다라고 하면 흥미로운 부분에 대한 거를 강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나 유머러스하게 내용을 전개해 가면서 약간의 엔터테인먼트라는 요소가 같이 있어야 흥미라고 하는 걸 계속 유지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내용을 듣게 되겠죠. 그리고 해방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논쟁을 이제 걸어온다거나 내 발표에 의해서 반대 의견으로 회방을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개인적 공격이 아니라 발표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에 대한 거를 지금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방꾼 스타일을 만난다고 해서 감정적인 대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끄럼쟁이 스타일도 있어요. 원래 이제 발표를 하거나 그런 뭔가 공개적인 지목을 하지 않는 건데 같이 호응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도 이게 부끄러운 스타일이 많은 경우에는 최소한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전개하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발표를 하면서 청중 스타일의 실전 대응을 세 가지를 좀 꼽는다면, 즐기는 스타일이 있을 때는 재미에 대한 사례를 주고 청중 참여 퀴즈를 제시하면서 스토리텔링으로 계속 이어가는 게 좋고요. 회방꾼 스타일이 있다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반박이거나 난해한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논쟁을 좀 피하고 팩트 기반으로 청중에게 조금 더 팩트적인 부분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감정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거나 응대를 하면서 싸움을 야기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끄럼쟁이 스타일이 많은 경우에는 그래도 청중이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성향이 많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편안한 분위기로, 그래서 눈 맞춤을, 아이 컨택을 편하게 교감시켜 주거나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서 질의응답을 해나가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에 대응하는 방법을 유의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제 논리적인 전개의 334, 이 과정도 한번 볼게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지역적으로는 수도, 영남권, 호남권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그런 지역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넘어가는, 날씨에서도 순서대로. 그 다음에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시각이거나 분석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원적인 계획을 또 잡는다고 하면 확대 축소, 이제 미시적으로 보거나 거시적으로 관점을 보는 그런 시야에 대한 것들 조절해야 되고, 변증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양극단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끌어내는 제3안의 대안을 준비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중이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나 혜택에 대한 것을 이제 전개함으로써 이런 그 발표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4가지 보조 계획이라고 하면 비유적인 내용이거나 복잡한 개념을 이제 뭔가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상하 이동 개념에서는 상위나 하위 개념의 구조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는 도미노 현상처럼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하고요. 기타 보조적인 자료로는 보고서나 하루의 일과 또는 지시사항들이 반영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샘플링해서 보여주면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적인 그런 전개에서
하나 사례를 꼼꼼하게 또 달아놨어요. 그래서 산업 전체의 트렌드나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절충할 때는 고비용과 저품질, 이제 가성비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이익이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때 업무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 또는 뭐 비즈니스 상황에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뤄가면서 내용을 전개해 가시면 효과적이다. 그래서 보조적인 것도 지금 전체 그룹으로 제가 한눈에 파악하게끔 그림도 그렸고 세부 항목으로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자료로 또 한번 제공을 해드렸어요. 이게 지속적인 강의가 아니라 특강처럼 영상 강의로 진행되다 보니 집중하거나 내용들 이해하실 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는 자료로 만들어졌으니까 강의안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숲을 보고 우리가 나무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전반적인 논리적인 논개의 부분이나 원인과 결과에서 일어나는 그런 한가단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타에 대한 사항으로 출처나 우리가 시사점에 대한 거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각적인 자료 자친 그 작성 지침도 헤드라인,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설명 없어도 딱 눈에 띄는, 그래서 이해가 되게끔 하는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한 슬라이드에서는 하나의 아이디어만 다뤄야 합니다. 원래 여러 주제가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슬라이드 한 장에 여러 가지를 다 담는다면 전달하는 데 있어서 복잡해 보이고요. 효과적인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은 하나의 슬라이드에 한 가지 내용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실제 내용에 있어서 전달이나 또 우리 과정에서 그런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분석한다거나 재무 환경, 그래서 슬라이드를 분리해서 사용하시고 색상 대비에서도 지금 저도 메인 컬러가 주황색이지만 녹색과 파란색을 겸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눈에 띄는 색깔로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 컬러를 이용한다거나 주요 키프레임으로 가지고 해당 내용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키스 원칙이라고 하면 keep it short, 그러니까 짧게 하거나 simple,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짧게 또는 과감히 불필요한 것들의 장식이나 요소들은 빼버리는 거예요. 뭐 애니메이션 효과나 의미 없는 클립 아트 이런 것들 좀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가이드에서 여러분이 정보의 과부하, 한 뭐 세부적인 표에서 이제 핵심 수치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 표는 참고용으로 제공한다거나, 그리고 스토리텔링 면에서도 데이터 나열보다는 전체 흐름적인, 그래서 비교에 대한 과정으로 전개하는 게 좋다. 그래서 효과적인 질문은 다가가서 그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거고요. 질문에 대해서는 칭찬과 공감을 하는 것. 그리고 질문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전체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전달해야 되는 것과, 또 질문의 의도가 맞는지 재확인.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라고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그래서 명확하고 정확한 청중에 대해서 보면서 발표를 해주셔야 되고요. 답변이 충분히 만족됐는지, 그리고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거나 내용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서 해당하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질문에 의한 답변, 그리고 그 내용의 전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 질문이 있어요. 항상 이제 질문의 반대적인 공격성 또는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공감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해결하는 것이 맞아요. 침착한 여유로운 태도에서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생각할 여유를 잠깐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잠시 제가 정리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정리를 한 1, 2분만 하고 답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1, 2분이 즉각적인 답변을 원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답변하는 당사자도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답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을 이제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금기사항은 절대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공격사항이 아니다. 나에 대해서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프리젠테이션은 그래서 청중과의 망각성. 왜 망각성이냐고 하면 청중은 듣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을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하는 이 과정이 거쳐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그런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전달이 잘 되는지 확인하면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